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고충 처리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취업에 대한, 경력에 대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취업엔 2부도 기대가 됩니다. 바로 출발하죠. 네,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고민이 있으시면 이분에게 뭐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죠? 이분이 바로 저 언제 봐도 믿음직하고 든든하시고 네. 우리 큰 누나 같은 분이시죠? 그렇죠. 전미혁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역발상의 물구나무를 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역경에 처해서 이렇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 네. 물구나무에게 물어보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네요.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막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또 이 역발상의 물구나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영문 글자를 뒤집으면 이게 디저트가 되거든요. 예, 스트레스지만 달콤하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땐 물구나무를 써서 좀 역발상을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생각의 물구나무가 그 해답을 줄 수 있고 또 취업 성공에 대한 것도 한 걸음 한 발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고요. 경력이 되고 그래요. 스트레스들을 뒤집으면 디저트가 되고. 와, 정말 예. 역발상이네요. 얼핏 들으면 좀 긍정적인 갖다 생각. 붙인 느낌이 약간 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도 긍정적인 힘이 막 맞아요. 솟잖아요. 예. 네. 자,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여러분의 취업에 관련된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미혁 대표님에게 들어온 고민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떤 고민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대학생 연합 모임을 갔더니 친구들이 명함을 만들어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움말 좀 주세요. 예, 명함. 명함집 가면 되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보통 취업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명함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명함 있는 대학생들도 요즘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학보사라든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회장, 부회장 이렇게 그렇죠. 직함을 써서 명함을 갖고 다니는 이제 예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직업이 있으면 명함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명함이라는 건 필수 요소가 된 지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이 명함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훌륭한 자기 PR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객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내 이름을 개인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명함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질문을 주신 분에게도 명함 만들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조언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이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면서 대학생분들이 몇 명 오시면 명함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죠. 예, 이름도 보게 되고 그 친구 얼굴도 또 보게 맞아요. 되는데요. 저는 제가 받은 명함 중에는 최연소 명함을 저에게 줬던 사람이 중학생이었어요. 우와. 그래요? 근데 중학생인데 자기는 미래의 CEO 사업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보니까 명함의 이메일이 아주 특이했어요. 퓨처 CEO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명함의 이메일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받은 것 중에서 명함 좀 특이했던 명함이 바로 동그란 명함이었어요. 우리 명함 보면은 거의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동그란 명함을 만들었는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동그란 명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함이 특이하네요. 그러면서 일단은 서두 운을 떼게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더라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명함이라는 건 자신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대화에 어떻게 보면 첫 말문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적은 비용인데 이것을 고객의 뇌리에 가슴에 남기도록 해서 마케팅의 또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실은 뭐 일반 학생들은 별 못 받고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외부 활동을 할 때만 명함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직무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짐을
종이에 써가지고 명함으로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조언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예쁘게 할 수 있다면 또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사실은 뭐 이것을 명함 집에 가서 발주를 할 수도 있지만 예쁘게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컬러 출력을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포스트잇을 거기다가 메모해서 주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그 디지털로 또 만들어가지고 만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은 어떤 데이터, 뭐 내용들을 가지고 문자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용도로 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직접 만나서 아날로그로 명함을 만드시고 아날로그로 자신의 명함을 또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 에티켓, 매너를 익히는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꼭 뭐 학보사에서 활동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어디서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서 명함을 만들면 참 인상 깊은 학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주고받는 과정에서 에티켓 말씀하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취업 스타일 업이라는 시간 통해서 명함 주고받는 매너 우리가 그렇죠. 배워봤잖아요. 네. 대학생 때부터 하면은 그 에티켓이 몸에 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아마 명함을 주고받을 때 선배들이 아, 명함을 줄 때는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을 만들면서 이것부터 먼저 좀 준비하자는 또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명함만 만들지 말고 명함을 담고 다니는 명함 지갑. 명함집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명함을 받았을 때 이거 소중히 또 간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갑에다가 넣어두면 요즘 또 이제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 지갑을 딱 꺼내서 보면 지갑이 엄청 빵빵해요. 근데 여기에 영수증, 쿠폰, 모음집 이런 거랑 같이 또 명함을 꺼내게 되면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게도 그 품위에 걸맞는 명함 지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뭐 날씨가 추워서 그렇습니다만은 날이 좀 덥거나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명함을 받은 다음에 명함을 들고 막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안 되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땀을 닦는 그런 분들도 저는 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만들고 명함 지갑도 만들고 또 명함을 주고받는 예절까지 익히신다면 사실 뭐 사회인이 되어서의 인사, 예절, 매너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지금이라도 빨리 명함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함을 받고 나서 그 후에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명함을 받았을 때 그 명함으로 전화를 해본 적이 몇 번이냐 그랬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예, 명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명함을 딱 받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합니다. 저장을. 그럼 요즘은 네. 이제 그 바로 카톡에 딱 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더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 볼 때마다 그런 방법을 쓰는데 명함을 좀 잘 정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이 명함도 정리하면서 내 인맥의 마인드맵 혹은 이제 명함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함도 이제 분류를 하시는 거죠. 학교 동창도 있을 수 있고 동창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의 동기, 동창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선배들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조언자, 가족들 혹은 내가 알바를 하거나 인턴십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선배들 또 그리고 아이디어 그룹 이런 순으로 해갖고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고 있는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함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명함을 모아놓은 명함철 혹은 명함 뭐 그런 북 같은 것을 한 번씩 정리하면서 분야별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6개월에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무한정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바로 전화 입력하는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SNS에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도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주기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은 사실 수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함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스마트폰에 저장을 시키고 저는 그룹 관리를 잘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그때그때 해놓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인맥 관리로 연결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명함을 보다 보면 사실
명함 수집광도 아닌데, 나 명함 몇 장 모았어. 나 명함 1000장이야, 2000장이야.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명함 안에 있는 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받은 명함을 보면은요, 내가 어디서 놀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맞아요. 어떤 예. 물에서 놀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했는지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명함도 또 이왕 가지고 다니는 거 여분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라요. 사실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명함을 여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명함이 없어서 굉장히 난처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송구했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명함도 늘 챙기시기 바라고요. 내 명함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명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함 관리 이거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소중하게 또 관리도 잘하시면 아마 탄탄한 인맥 경영으로도 이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명함 자체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는데 관리의 중요성을 제가 또 놓치고 있던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 명함 관리, 또 다른 사람 명함 관리 다 잘해야 인맥을 좀 튼튼하게 맞아요.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명함이 네. 엇갈려요. 맞습니다. 오, 좋은데요. 명함 관리 잘못하면 명함이 엇갈린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두 번째 고민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하반기 공채 떨어지고 2월에 졸업합니다. 신입사원이 된 친구들도 있다 보니 비교도 되고 자신감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는데 이맘때면은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2월이니까 이제 한창 졸업 시즌이고 또 명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맞아요. 친척들 만나면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예. 그렇죠. 친척 한 분은 한 마디밖에 안 했는데 나에게는 막 10마디, 20마디가 되니까 이게 가슴을 이제 팍팍팍팍 찌르는 거죠. 네.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예, 일부러 그런가 봐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미리미리 그 덕담을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안쓰럽게 안 되게 보는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먼저 두 분도 한번 자신감 넘치는 말 한마디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환 씨. 정말.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잘 될 거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진심인데 사람이 바닥을 치잖아요. 내가 이 상황이 정말 최악인 것 같지만 바닥을 치면 반드시 반등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언젠가는 이 추운 겨울이 다 끝나고 봄이 오니까 그래요. 네, 그 봄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하신 것만으로도 자신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말이 어떤 거니? 그러면 넌 할 수 있어. 너니까 된 거야. 넌 잘해왔잖아. 넌 해낼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한마디지만 사실은 이제 힘이 나는 또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자신감 지수를 조금씩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데 이 자신감이 어디론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신감이 능력이란다고 한다면 자신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거든요. 이 자신감은 누구나 갖고 태어난 건데 숨어 있는 자신감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어딘가에서 계속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에게는 세 가지의 함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함이 뭐냐면 당당함, 쾌활함, 솔직함. 예, 당당함, 쾌활함, 솔직함.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나는 아니야. 난 안 될 것 같아. 지금 날씨도 추워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춥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움츠리다 보면 이게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좀 외치시면서 자신감 지수를 높여가셨으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게 이 자신감을 충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다들 남하고 비교하는 건 제일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누구는 졸업해서 지금 신입사원이 됐고 누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말 때문인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내 강점, 내가 잘난 나의 강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강점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약점하고 다른 사람의 강점하고 부딪히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좀 못나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담만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취업 상황도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서 사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분석을 하긴 하되 남과 비교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낮추지는 마시고 내 존재를 낮추지는 말자라는 것부터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비교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런 졸업 시즌에 졸업식에 가보면 누구는 어디 취업했고 이런 게 다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누구는 어디 대기업, 누구는 공무원이 됐고 뭐 이러다 보면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친구들하고 축하해 그러면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와서는 이불 쓰고 있고 맞아요. 이런 것이 이제 내 모습일 수 있는데 네. 자신감을 채우기 위한 선행 조건, 확실한 나의 꿈과 목표를 이제 다시 좀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서 든든한 자신감으로 또 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상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3개월 후에 나는 땡땡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되어서 면접을 보고 서류 내고 면접 보고 신입사원이 되어서 나는 그 회사 복도를 걸어 다닌다. 이런 어떤 상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그 모습을 행복해 하면서 좀 에너지도 좀 충전을 좀 시키시는 거죠.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해낼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할 확률도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힘을 주는 말,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좀 자기 자신에게 나 정말 잘하고 있다. 성취감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도 가동을 시켜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책 읽기, 하루에 1시간 뭐 영어 공부하기, 또 그리고 하루에 신문 사설 읽기, 3번 읽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천을 했다면 아, 역시 나는 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가지는 연습을 또 계속 하신다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키우는 연습이 되면서 실제로도 멋진 모습의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마디를 외치면서 성공의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것들이 자신감 에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큰 누나로서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내 인생에 봄날이 올 겁니다. 봄날을 그냥 무턱대고 맞을 수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네. 열심히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고비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위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전미옥의 취업고충 처리반 오늘도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